자, 다시 이해됐어? 한 번 더 확인해볼게. 한 번 더 해줄게. 자, 헷갈릴 수는 있어. 처음이었어. 그치? 처음에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안 헷갈릴 때. 3번에 따져볼게. 자, 3과 10분의 3, 2와 5분의 2가 있었지. 자, 이 했을 경우에, 자, 둘이 둘을 먼저 계산돼, 그렇죠? 10분의 3이니까 그대로 하면 되겠네, 맞지? 요거는 10분의 4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했다, 맞지? 충분히 이해되죠? 자, 여기서 근데, 작은 선수 못 빼잖아. 그러면 빌려가야 되잖아? 자, 빌려면서, 하는 방식 잘 맞추면 하는 거, 모델 앞에 상관없어. 자, 이걸 막 지워주고, 이걸 대신 되잖아, 맞지? 그럼 집단 되잖아. 그럼 집단에서 잘 뺐다. 그러면 10분의 9가 되겠네. 맞나? 자, 보면 2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없어졌네? 답은 뭐야? 짠! 나왔네. 그냥 손대보면, 바로, 이거는, 그건 맞지. 이래라. 자, 다시 해보자. 40대로 가. 시험 치는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 이거 그냥 머리로 함산으로 할 생각하지 마. 이게 무서운데 여기까지 안 넘어간단 말이야. 한번 식을 가지고 함산을 하면 좋긴 좋은데 지금 범준이는 헷갈리는 부분 많잖아. 계산하다 보면 이것도 실수가 나오고 이것도 실수가 나오는데 아니 적지도 않고 함산부터 하려고 하면 내가 뭘 적어놔도 헷갈린단 말이야. 그럼 그것도 실수 이거 뭐라 약분하지. 이거 약분하고도 말했지. 약분한 거지. 이거 제대로 정리했다면 30분 20분이 나왔어. 그렇지? 약분이 빼야 되겠지. 이거 되겠지? 지웠네? 1, 3, 그렇지. 그럼 무조건 깔끔하게 약분을 딱 끝나고 넘어가, 그치? 아,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해야지 하고 넘어가면 안 한단 말이야, 확인을. 그럼 틀려. 약분 안 해갔으니까 얼마나 아깝냐, 계산 다 해놓고. 자, 5, 45 올라지? 자, 내려왔을 때 45에서 올라가야 된다, 그치?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면 60에서 18 뺐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3, 1, 4, 3, 4, 12, 3, 1, 4, 3, 5, 15 3단으로 약분을 낼 거야. 이 숫자를 보고 45분의 41을 보고 아 이거 3으로 약분이 되겠다라는 게 이제 감이 와야 돼. 되겠지? 3단, 3, 1, 4, 3, 4, 12 3, 1, 4, 3, 5, 15 약분 되네. 이 느낌 와야 되지. 하다 보면 그리고 35로 됐다 맞지 이번에 어찌 30을 돌아가서 자 뺐는데 1이 또 작아. 또 흘려와야 되는데 어찌 35 했다 맞지 35가 올라가야 되죠. 35 올라오면서 55가 됐겠네. 20이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겹치기 안 했네. 겹치기 쓰다가 나중에 숫자가 깔리고 그런 게 있다. 그렇죠? 자, 55에서 20을 빼니까 34. 그렇지. 자, 이거는 약분이 안 될 것 같다 맞지? 그렇지. 약분이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이제 숫자를 보면 이제 감이 와. 알겠지? 아무리 좀 숫자가 100짜리 넘어가더라도 내가 좀 계산을 많이 하다 보면 아 이게 9단에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게 걸린단 말이야. 눈에 밟히면 그건 약분된단 말이야. 이거 많이 풀어봐야 돼. 자, 다시 발랐어. 44하고 15는 자 끝자리에 보는 거 누가 약수가 짝수면 약분 될 건데 맞지? 이거는 15원 5하고 4하고 짝수 올 수 있으니까 아예 안 될 거야 맞지? 왔어. 자 이거 10하고 6이니까 30이 떠올라야 돼. 떠올랐지? 이제 10하고 6 보이면 30이 떠올라야 돼. 통분을 최소 공배수를 하나하나 구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 하다 보면 최소 공배수를 안 하면서 바로 떠오르는 그 경지에 올라가야 돼. 웃음이 아주 좋아요. 오늘 대전제 그랬나? 왜 이거는 앞에 자연스러로 5가 있고 2가 있는데 5가 자연스러로 없냐? 하나 빌려줘도 그렇지. 하나 빌려줘도 그렇지. 5가 다 사라지진 않았을 건데. 맞지? 5가 다 사라지진 않았을 건데, 5하고 2하고 자연스러로 5가 있고 2가 있는데 어떻게 2가 다 다르지? 그렇지? 계산 실수도 많은데, 이 약분에서까지 실수를 해버리면 어쩌란 말이겠노? 사실 28 돌았지? 머리 때부터 헷갈린다. 28이라고 미리 적어놨는데, 그냥 생존 게 적어서 해도 상관없어. 맞지? 상으로 하려고 하면 실수 초선이다 해가지고 다 맞으면 좋은데 실수를 많이 하잖아 우리가 맞지? 잘하는 애들도 실수를 하는데 무심간하게 하는 애들은 얼마나 많이 하는 실수를 검적인 적으면서 계속 익혀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리를 한산으로 뺀단 말이야. 처음에는 힘들어. 아이고 심해다. 36 36 118이면 28이겠네.
앞으로 될 거라 느껴지지. 이 자리 올라야 된다, 맞지? 얘들은 또. 그럼 3단이 돌아왔는데 368, 3824. 또 두 번에 되는 3단 나라니까. 또 339, 3-10도 된다, 이거. 근데 아까 6단이 돌아도 더 좋았어. 638, 6424였고 4번에 38 나왔어. 그치? 숫자가 큰 숫자가 나오면 더 좋아, 약분할 때는. 2로 3으로 하다 보면 계속 약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 그럼 두 번, 세 번 계속 해야 된단 말이야. 한 번에 6이 돌아서 한 방에 갔어, 그치? 자, 이번에는 18 돌아야 돼, 맞지? 9, 18, 6, 18. 9하고 6하고 딱 나왔을 경우는, 자, 18 탁 돌리면 아주 좋습니다. 9, 18, 2에다가 6, 38, 9에다가 2에 9안 되니까 18이 올라가야 된다, 맞지? 이번에는 18에도 18하고 20이 되니까 20에서 9를 그죠? 20을 왜 주냐? 18로 되고 18로 되고 완전히 실수하면 되나 안 되나? 실수가 얼마나 지금 구석구석에 속하지 않냐? 실수하는 방법들이 100% 되겠지? 됐어. 20이 돌렸죠? 실수도 처음엔 많지만 계속 풀다 보면 숫자들도 큰 숫자들이 보이고 점점 실수가 줄어들게 됐어. 최대한 많이 거든. 연습만이 살 길이야. 이런 거. 어쩔 수 없어. 한 문제 푼 친구하고 10문제 푼 친구하고는 10문제 푼 친구 대전할 수밖에 없어. 진짜 천재 아니니까. IQ가 140이 넘어간다면 한두 번만 10문제 푼 상관없어. 근데 우리 사람들이 보통 140, 130, 130 가나 넘거든. 머리 좋다고 머리 안 믿고 자만하는 친구도 있어. 그런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 머리 좋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띄엄띄엄 공부한 애들이 그런 애들이 있을 거거든. 그런 애들은 중학교 가서도 고등학교 가서도 띵까띵까 하면서 대충 개념도 대충 알고 내가 좀만 하면 난 잘해. 난 조금 해도 난 잘해. 학교에서 좀 잘해.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도 연습을 안 해. 그럼 결국엔 그런 애들은 꾸준하게 머리 좀 나빠도 꾸준하게 연습하는 연습 문제 풀고 분수, 소수 더하기 빼기 문제 꾸준하게 했던 친구들 못 따라간다. 결국에는 머리 좋은 거 절대 좋은 게 아니야. 머리 좋은 친구들은 무조건 단점이 있어. 실증을 엄청나게 빨리 내. 꾸준하게 답이야. 무조건.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꾸역꾸역 해내는 친구들이 이길 수밖에 없어. 결국에는. 알겠어? 오케이. 점점 조지가 안 간다. 할수록 자신감 생기나? 점점 자신감 생기는 게 정상이야. 알겠나? 아무리 못한 친구들도 그거 하다 보면 결국엔 잘할 수밖에 없어. 못하는 게 이상한 거야. 알겠나? 요즘 학교에서 수업 못 넣어. 선생님 찍기가 좀 무섭고 이런 거 없나? 이런 거 없어? 우리가 뭐 장난치고 놀고 있는 거 아니고 수업 시간에 장난치고 논다는 재료가 많이 들리는데 형이 말 장난치고 논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안 그래? 확실하나? 나 맞다 아이가 어? 누구 조사 찍은 거 아니다 보는 거 근데 이거는 좋게 써야되겠다고 14로 13이 되겠지 변수가 나왔길래 약분이 잘못됐나 니 다시 와봐라 이거 뭐라 뭐가 잘못됐나 너 누구나도 약분을 하는 건가? 부모 18로 났었어. 다음 18로 17로 났었어. 자, 4하고 9하고 보면 딱 36밖에 안 골라야 돼. 그치? 4로 36으로 볼 수밖에 없어. 하나를 주게 되는 게 불안하다 보면 숫자가 그려야 돼. 36. 8에 18. 그런데 36이었다, 맞지? 36 통분대 숫자로 올라가야 돼. 내가 통분대 숫자를 안 나갔겠지. 그렇게 그냥 편해? 다른 친구들 옆에 안 쓰더라 이거 옆으로 쭉 가고 30분에 4, 30분에 5 해가지고 옆으로 쭉 쉬고 쓰더라 이거 그게 편하잖아. 자 그러면 약분 되겠네 너 맞지?
10자가 나왔어. 이게 계속 틀린 거 아니야? 28 나온 거 맞아? 28 나온 게 틀린 거 같은데? 이게 계산 틀린 거 같아.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풀냐면, 이거 하나 36 났어? 4부 36에서 아까 46이 났다고. 자, 이렇게 그러니까 헷갈려 안 걸려? 실수가 나오겠다, 나오겠다. 이런 거 해봐라. 실수 나오지? 센터를 해봐라, 그러면. 이거 좀 아까 이런 부분들에서는 문제를 푸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 여기 지금 보면 암기를 하려고 하는 생각도 있거든. 맞지? 암기하려는 생각이 많지? 암기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그냥 답을 바로 쓰고 싶은 생각이 있지. 그런데 지금 네가 지금 풀고 있는 방식으로 봤을 때는 실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봐봐라. 이 문제잖아, 그냥. 맞지? 그러면 그냥 써도 된단 말이야. 여기다 써도 되고. 봐봐. 4, 5, 36이지. 자, 36분의 428 빼기 36분의 9 됐지. 자, 돈 하나 이거는 앞에 쓰고 작으니까 빌려봐야 된다, 맞지? 당연히 하나 쥐었다 생각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똑같어, 그냥 똑같지? 그럼 36 됐으니까 당연히 44가 됐겠지. 맞나? 그리고 두 개는 되잖아. 봐봐. 이것도 숫자로 두 개 딱 해가지고 바로 그냥 계속 넣었다 생각하면 되잖아. 쓸 필요도 없지. 바로 요거 그냥 더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다 생각해봐. 더 쉽잖아, 또. 자, 489 빼니까 더 쉽죠. 자, 36분의 이렇게 되잖아. 자, 36분의 뭐야? 35 되겠지? 됐지? 이렇게요. 이거는 풀 때 범준이 약간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지우고 풀다가 내가 앞에 썼던 걸 지우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우다가도 실수가 나올 수도 있어. 내가 잘못 쓴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지우다가 잘못된 걸 지울 수도 있고 이해되나? 그랬을 경우에는 차라리 이렇게 옆으로 쭉 쓰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내가 한 번 더 볼 때도 아 내가 어디서 틀렸네, 아 이거 실수했네, 이거 실수했네, 그럼 한눈에 본단 말이야. 근데 범준이가 이걸 이렇게 해놨잖아.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어디서 틀렸는가를 확인할 때 찾아보기 힘들단 말이야. 학교에서 검사해라 배웠지. 검사. 나중에 검사 배웠잖아, 맞지? 그때 봤을 때 아 내가 어느 부분을 틀렸는가를 검사를 하면서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암기를 해가지고 네가 생각했던 거를 머릿속으로 계산해가지고 쓰잖아.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번 실수한 부분을 찾아보는 때 찾기가 엄청 힘들어. 못 찾아. 다시 풀어야 돼, 처음부터. 처음부터 해야 돼, 처음부터 보면. 여기서 실수한 부분만 딱 찾을 수 있잖아, 보면. 아, 내가 앞에 적어놓은 거 보면. 아, 내가 이거 잘못 썼네. 아, 나 틀렸네. 그럼 바로 보는 말이야. 이해되나? 이게 쓰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어. 이해됩니까? 네. 아, 내가 이 부분을 실수했네. 이걸 찾기 위해서 이거 쓰는 거란 말이야. 암기하면 좋긴 좋아. 종이도 깨끗해질 수도 있고, 맞지? 근데 나중에 내가 실수한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할 때는 못 찾는단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시 볼까 그러면 다시 풀어야 되면 너무 시간 안 되잖아, 오히려. 이해됩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아 3장까지는 풀었는데 또 풀까? 한 10장 풀어놓고 오늘 10장 할까? 한 10장 정도 풀면 네가 이거 조금 자신 있지 않겠나? 이 밤에 그렇게 자신 있지 않겠나? 보자. 벌써 4시 40분이니까 이 문제 배워보자. 자, 내집에 있는 문제나 보자. 이 문제는 지금 막 시를 쓰는 거 있지. 아까 범준이는 지금 머리를 풀었잖아, 맞지? 이런 식으로 하란 말이야. 그럼 나중에 내가 실수한 부분이 한눈에 보여주는 거야. 아, 내가 이 부분에서 내가 잘못 계산했네. 그럼 이거만 수정하면 다음 답을 찾을 수 있거든. 그런데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쓰잖아. 그러면 내가 이 부분에서 실수했는가 못 찾아. 알겠지? 자, 이 방식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풀고 있는 겁니까? 대분수를 가분수로 만들고 있는 거네. 그지? 일단 가분수로 만들어가지고 공분을 해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자동식이니까 땡기요? 자, 풀어봐. 이 문제 어떻게 풀겠노? 이 문제는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읽어봐, 통해서. 등수의 차는 얼마인가요? 그랬어. 자, 그러면 1차적으로 뭘 찾아야 되겠어? 두 문제 크고 작은 크기 비교돼야 되겠지. Y한테서 오는 건 차를 구하려면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주는단 말이야. 맞지? 자, 근데 여기는 대분수가 있기 때문에 빌려주는 거 있잖아, 맞지? 빌려줄 수가 있겠지.
그럼 당연히 어떻게 클까?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3이, 자연수가 3이 있는 게 더 크겠지. 그렇지? 그러면 3과 2분의 1 빼기 1과 5분의 3일 것 같아. 맞아. 대분수가 있다는 거는 앞에 자연수가 보면 크기가 알수 있단 말이야. 자연수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더 크지 않겠나? 무슨 예쁜 뚜껑이 아무리 커봤자 얼마나 크겠노? 한 개 넣었어요. 한 개 중에 한 2분의 1 봤자 하나의 절반이니까. 잠깐만. 10을 쓸 때는 3과 2분의 1 빼기 1과 5분의 3을 세우면 되겠지. 10을 쓸 때. 을 쓰면 되고 2와 10분의 1 나왔어 바로. 빼기를 하는 거죠. 바로 빼기 했어. 그래서 보자. 3과 2분의 1 빼기 1과 5분의 3이 나같이. 자, 이 같은 경우 그러면 2분의 1하고 생각했을 때 10분의 5가 됐을 거고 빼기 10분의 6이 됐을 거야. 맞지? 그래서 안 빌려갔을 거니까 2가 됐을 거고 그러면 15가 됐을 거네. 그러면 10분의 15 빼기 6이니까 9가 되겠네. 그러면 1과 10분의 했을 때 뭡니까? 1과 10분의 1은 뭡니까? 그렇지, 그래야지.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답을 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 답도 1과 10분의 거 나왔죠? 자, 다시 한번 해봐. 이제 식스 봐봐. 3분의 1 빼기 6분의 4는 자, 밑에서 쭉 해야 돼. 됐어, 그냥. 이거 10분의 5 없어져. 이거 됐어, 이거 밑에. 10분의 5. 아니, 이렇게 하고 숫자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써줘. 10분의 5. 밑에 지금 쭉 이렇게 계산해서 써서 센터를 쓰란 말이야, 이렇게. 여기 있잖아. 10분의 5 빼기 10분의 6 하고 나왔잖아, 맞지?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그냥 3 안 빌려갔다. 하나 3에서 2로 바꿔주고 이렇게 해갖고 표시를 바로바로 해줘. 지금 문제 푸는 방식은 약간 보셔야 돼. 이렇게 하면 이게 나중에 머리식으로 계속 지금 암기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게 또 암산으로 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단 말이야. 1과 10분의 9. 1과 10분의 9 그래. 자, 보자. 다음에 나타내는 수를 구해보세요 그랬어. 자, 이거는 바로 네가 설득 이 문제를 보기 더하기 빼기를 하란 말이 아니야. 자, 어떻게 하란 말인 건데? 숫자 공식이 바로 더하고 빼기 하는 그런 게 하면 안 돼. 제가 서술형이 있단 말이야. 서술이란 말은 내가 문장을 읽고 그 문장이 무엇을 찾으라는 것을 내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아, 이 문제가 무엇을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를 알아야 된다. 그냥 숫자만 있고 글이 있는데 숫자만 있다가 무조건 이 숫자 더했다? 무조건 틀려. 무조건 뺀다? 무조건 틀려. 이거를 더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곱해야 되는지 문제를 읽어서 파악을 해야 돼. 이해되나? 이건 어떻게 하란 말이고 6과 7분의 4보다 3과 5분의 4만큼 작은 수를 알아야 된다. 이건 어떻게 식을 어떻게 쓰면 되겠노? 밑에 써봐라. 식을 어떻게 쓰면 돼? 여기 써봐. 식을. 아, 뭐라 하노? 2와 35분의 17. 땡! 어디 가노? 몇 소리 같대? 당연히 빼기도 쓰겠지. 계산해서, 맞지? 자, 근데 계산 틀렸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했을 거잖아. 이렇게 썼으면 내가 어디서 뭐가 틀린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럴 경우에 네가 식을 썼잖아. 식을 쓰면, 아, 내가 여기서 계산이 잘못됐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바로 17이 아니라 27이 아니라 바로 보게 되는 거야. 답은 2와 35분의 27이야. 그래서 네가 10을 더 뺀 거야. 맞지? 117이 되겠지. 1의 자리에서 1을 뺐어. 그럼 10의 자리를 하나 더 뺐겠지. 맞아냐? 아쉽게 틀렸다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아쉽게 틀린 거나 완벽하게 틀린 거나 똑같이 틀린 거야. 맞아냐? 그래. 1 차이로 틀린 거나 100 차이로 틀린 거나 똑같이 틀린 거야. 그건 계산 실수니까. 똑같이 틀린다, 그 문제는. 알겠지?
근데 내가 지금 다시 풀었을 때, 아, 내가 지금 왜 어디 찔렀을까라고 다시 봤는데, 이게 적어놨어. 네가 암산을 해가지고 저거 위에 숫자 딱 적어놨어. 그러면 내가 헷갈린단 말이야. 내가 뭘 적어놨지? 본 반면에 내가 여기서 뭘 썼지라고 생각도 안 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되겠어. 다시 계산해야 되겠어, 처음부터. 계산만 딱 실전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다시 해야 된단 말이야, 처음부터. 그러면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리겠다. 그래서 적어놨 거야. 그래서 지금 범준이는 지금 문제를 푸는 방식을 약간 보셔야 돼. 알겠나? 머리를 암산하려 하냐, 무조건. 암산한 걸 버리고 식을 그냥 써. 그냥 쓰라고 생각을 해. 안 그러면 나중에도 네가 소수령을 하게 되면 소수령 문제 니 풀면 된다면 뭐 이러면 소수령 문제 아예 못 풀어. 저기 가면 이런 식으로 안 해. 저기 가게 되면 안에 식을 차근차근 적어낸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이거 지금 중간중간에 지금 머리를 계산한 거 쓰잖아. 그럼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소수령을 쓰라 하면 아무것도 못 된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거 고쳐야 돼. 알았나? 식을 써라 무조건 차근차근 생각 똑같어 그냥. 알았나? 어때? 계산할 때도 이렇게 차근차근 써. 진짜 중요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도록 콩만. 학교에서도 서술형 문제 있었어. 서술형. 무슨 이거 있잖아. 서술형 문제 이런 문제 있잖아. 이거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서술형 문제인데 나중에 가면 이제 서술형 식을 쓰면서 아, 이 답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답이 나왔느냐라고 과정을 쓴단 말이야. 알겠지? 그 과정이 식이란 말이야. 그게 서술형이란 말이야. 한마디로. 이해되나? 딴 거좀 신경 쓰고 있지. 니 딴 말래 그러지. 매달리게 막 와. 매달리 와. 그래. 중요하다. 니 지금 문제 푸는 방식 고쳐야 돼. 매달려. 10초만 견뎌라. 오, 많이 좋아졌는데. 장난 아닌데. 이야, 12초. 이야, 좋았어. 자, 자전거 타고 와. 자전거 3분. 동안 때 가라잉. 시작. 자, 자전거 타고 내려라잉. 지금 범준이가 많이 나아졌어. 맞지? 네가 지금 생각하기도 좀 계산, 분수 문제 좀 잘 풀고 있는 것 같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네가 지금 추가해서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은 문제를 푸는 방식을 약간 고쳐야 돼. 머리를 암산하는 거 줄여, 지금은. 알겠지? 머리를 암산해가지고 푸는 것도 좋은데, 지금은 이 과정을 네가 쭉 나열에만 하면서 식을 쓰는 과정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네가 지금 할 때 식을 써라. 할 때 머리로 계산을 하지 말고 무조건. 굴려라. 말 굴려라. 계속 굴리면 들어가. 자, 1분. 2분 쓰다고 보세요, 2분. 자, 머리가 힘들다. 그럴 때는 목을 써. 목을 쓰면서 머리를 비워. 잠깐 머리를 휴식하는 거야. 목을 쓰잖아. 운동을 하면 머리가 쉰단 말이야. 참 생각이 안 나, 머릿속에서. 그래서 운동하는 게 좋은 게 있어. 때려주고 하는 분들. 그런 것 같은 게 헷갈린단 말이야, 분명히. 하다 보면 늘 수도 있는데, 점점 항상도 좋아지는 것도 맞긴 맞거든. 머리로 계산하면 할수록 점점 암산하는 속도도 빨라지는 것도 맞아. 그런데 지금 범준이에게 필요한 거는 그 문제를 풀면서 식을 차근차근 써내가는 그 과정이 지금 중요하단 말이야, 지금 상황에서. 근데 요즘에는 또 서술형 문제를 해가지고 식을 잘 쓰면서 상대방이 봤을 때 아, 이 문제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풀었구나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식을 쓰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예전에는 그냥 막 답만 쭉 나오면 어떻게든 머리로 계산해서 뭐 하여튼 밤에 답만 정확히 맞으면 끝났어. 객관식처럼 답만 제대로 맞으면 끝났는데 요즘에 서술형이라는 문제 유형이 생기잖아, 새롭게. 그래서 그 식을 제대로 써야 될 줄 알고 그 식을 세울 수 있어야지 문제를 맞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식을 좀 써나가야 돼. 또 3분 되었습니다. 3분 됐고요. 자, 배달이 또 하나? 또 하나? 자, 준비, 시작! 아까 12초 했다. 아직 한 번. 안 더? 좋았어. 거기서 제일 많이 한것 같은데, 12초. 그렇지? 시작! 오늘 기록 12초. 잠깐 버티면 점점 늘어. 버티면 버티실로 13초. 좋았어. 자, 선택지 한번 해. 선택지 빼가지고 머리가 설명해줬죠? 여기 쫙 풀리게 쫙 뻗어줘. 쫙 뻗어주면 던져줘. 손을 옆으로 쭉 뻗어주고 다시 발 올려주고 머리가 쭉 펴지게. 시원하지? 집에 스트레칭하고 그런 거 아니나? 아니요,
집에 남가? 네. 그런 걸 하나, 엄마나 누나도 그렇게 하면 기분 좋은데. 스트레칭이 아니라. 근육을 딱 풀어주면서. 자, 여자, 이제. 화장실 한 번. 갔다 오세요. 문장은 다 외웠나? 여기 밑에 있네. 밑에 문장 3개다, 이거. 많이 유용한데도. 그다음에 나는 바닷가에 가고 싶어. 뭐지? 나는 바닷가에 가고 싶어. 나는 바닷가에 가고 싶어. 나는 I want to go go to the beach. beach. 그렇죠. 나는 줄넘기를 하고 싶지 않아. 나는 하기 싫어. I don't I don't want want to 줄넘기니까 jump rope. 점프라고. 문장가 외웠네 그래도. 네, 조금 더. 문장은 다 외웠으면 되고 그러면 뭐 이거는 바로 쉽잖아, 맞지? 네. 그래. 문장은 이거는 선생님 읽을 거 아니야. What do you want to do? 하고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읽고 맞지? 그래. 너는 무엇을 하고 싶니? 하고 다 불러주잖아. 영어로 불러주잖아, 그치? 네. 이거 다 맞춰주겠죠? 문장 자체는. 오케이. 좋았어. 여러분, 자, 그러면 수학 문제만 이제 맨 문제부터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문장 속에 숫자가 들어가잖아, 맞지? 문장 안에 숫자가 있을 때는 이 숫자를 보자마자 바로 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맞지? 아무 이유도 모르시게 막 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더하라는 건지, 곱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맞지? 그래서 이 문장을 읽으면서 내가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이라는 걸 해야 돼, 나누어 주는 건지, 서로 나누어서 몇 개씩 가지는 건지, 뭐 하는데 좀 떠더라. 아니, 저는 여기 있어요. 알수도 지금 할 텐데, 이거 한번 들어주자. 풀어봐. 자, 풀어보겠다. 자, 시작. 이 문제를 맞춘다면, 숙제를 조금은 낼 것이고, 어디고? 8번 문제. 이거 식을 세워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식을 세우면서, 식을 차근차근 내가 쓰는, 이 문제를 풀고 있는 과정을 쓰는 거야. 차근차근. 빨리 풀 필요도 없어. 내가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나 못하고는 식을 세운 걸 보면 알 수 있어. 그냥 숫자 있다고 해서 숫자에 내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냥 빼기겠죠. 계속 빼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자, 문준이는 지금 잘 읽어봐. 읽으면서, 이거는 나라는 말이구나. 빼라는 말이구나. 단어 속에 힌트를 준단 말이야, 그치? 12분의 3. 12분의 봤어? 잘 보자. 땡! 땡! 식을 뭘로 짰노? 여기 3. 그냥 4 하면 10이 되니까 4 위에 1을 곱해가지고 4가 되었고. 아니, 식을 어떻게 생각해? 12분의 7. 식을 세웠단 말은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지금 식을 썼느냐는 말인데 12분의 7이 있지. 맞지? 자, 12분의 7은 뭘 했어? 12분의 빼기를 하라고 했어? 12분의 7 빼기 뭘 했어? 3분의 1? 맞아? 맞아? 12분의 7 빼기 3분의 1 한 맞아? 그러면 계산해 주는 거네? 지금 바로 찾았는데 맞지? 그럼 계산해 주니까 바로 풀어봐라. 12하고 3이니까 바로 그냥 12가 떠올라야 돼. 맞나? 3, 4, 12 되니까. 쌤 이렇게 하지 말랬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12분의 7 빼기 12분의 뭐 하고 답을 쓰는 문제를 푸는 과정을 쓰라 그랬어. 이렇게 하지 말랬다. 이렇게 안 된다고. 니 혼자 생각이 되거든. 이게 뭐지? 하는 사람들은. 이걸 뭘 하라고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 물어보지 않을 정도가 식이 아니야. 알겠다? 식을 쓰는 과정이란 거는 남들이 봤을 때 이런 순서로 문제를 풀었구나 라고 보이는 게 식을 제대로 세우는 거거든. 그런데 네가 지금 머리를 계산하는 거 암산하는 것 같고 위에 숫자 적어놓고 어떻게 이를 적어놓고 이를 적어놓고 요거는 식이 아니야. 네가 지금 메모를 하는 것이. 알겠지? 식하고 메모하는 거는 달라 완전히. 자, 요거는 식은 12분의 7 빼기 3분의 1 요게 식이야. 맞지? 자, 그 다음에 과정이 뭐겠어? 그 다음에 통분하는 과정이 있겠지? 통분을 했겠지. 12분의 7 빼기 3분의 1 12분의 뭐 돼? 3, 4, 12 되니까 12, 4 되겠지. 이런 과정이란 말이야. 저 쓰는 과정. 또 내려오면 되겠지. 숨기면 되겠지. 자, 그래서 벌써 됐으면 다음 뭐야?
생각해? 어? 3은 아니고? 왜 3은 아니야? 700에 사니까 3이지. 아이씨. 뭘 한 거야 지금? 뭐라 이 시간 보면서 네가 못 보는 건 말이 안 돼. 네가 모르면 누가 아니? 그럼 이대로 답이야? 12분의 3이 끝이야? 아니지. 3하고 11은 약분이라는 게 안 돼. 3하고 12대 안 돼. 되지? 그럴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약분을 한다 그랬지. 3일 4, 3, 4, 12 맞지? 그리고 나서 옆에다 한 번 더 등호를 써주는 거야. 이 등호의 뜻은 순서를 나타내기 하는데 앞에 문제를 계산했던 거를 자 다음에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답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하고 등호를 했단 말이야. 등호는 말 자체가 뭐냐?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같아요 라는 뜻이잖아. 우리가 말하는 는이야 는 맞지? A 더하기 는 A 더하기 는이잖아 맞지? 이 는이라는 이 기호가 등호라는 건데 등호란 말 들어봤어? 등호란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지? 등호인데 이 등호란 말은 내가 앞에 있는 문제를 이 답을 쓰잖아. 이 문제를 풀었더니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가운데 는 하고 표시를 해두면서 이 문제의 답은 요겁니다. 이 두 개는 같은 관계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해돼? 이거 몰랐어? 야 알면 돼.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러지. 이름이 는이 아니야. 등호라는 이름이 있어. 알겠지? 그래서 12분의 3은 약분이 되니까요. 여기 약분을 했다는 표시를 6억! 나중에 좋아. 이리 와. 안 줘도 돼. 진짜 안 되지. 안 줘나? 왜 그러나? 그리고 나서 답을 쓰는 거야. 딱 써줘. 답은 안 왔어. 약분해가지고. 12분의 3은 마지막 답은 4분의 1 시간이지, 맞지? 4분의 1 시간이지, 우리 답은. 시간까지 써줘야지, 정답 답이겠지. 시간. 4분의 1 시간. 됐나? 그러면 3분도 생각해보자. 4분의 1 시간이 있어, 없어? 우리가 주변 생활하면서 4분의 1 시간. 이 4분의 1 시간 동안 뭐 해라? 이런 말 하나 안 하나? 4분의 1 시간. 안 쓰지, 4분의 1 시간 이런 말을, 맞지? 그래, 수학에서만 이렇게 계산한다고 4분의 1 시간 이런 단어가 나오고 숫자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굳이 1시간을 4분의 1 시간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 1시간을 4분의 1 시간 생각하면 4분의 1은 몇 시간이야? 생각해본 적 있나, 이거? 없어? 1시간을 몇 분이야? 1시간은? 60분이지. 자, 60분을 가지고 4등분 하게 되면 4분의 1 되겠나, 안 되겠나? 60분을 4등분을 냈어. 하나, 둘, 셋, 4등분 내가지고, 자, 60분을 4등분 내갔을 때 하나를 꺼냈어. 그러면 몇 분 나올 것 같아? 60을 4등분 나누는 거야. 하나 더 잡아. 자, 60을 4등분 해봐. 4등분 해가지고, 한 등분을 하나를 빼놨어. 그럼 얼마나 나올 것 같아, 시간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야, 충분히. 5학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어? 자, 60개, 1분, 1시간은 60분 맞지? 자, 60분을 4등분을 한다. 자, 60에 4등분. 1시간을 4분의 1로 생각하라 했으니까, 자, 1시간을 우리는 60분으로 볼 수 있잖아. 60분을 가지고 4등분을 낼 수가 있잖아, 맞지? 그럼, 몇 등분 될 수 있을까? 하나는 몇 분이야? 4등분. 생각해봐, 4등분. 아니면 뭐고, 30이잖아. 아니면 30. 또 30에 반이면 뭐야? 15잖아. 그러면 15, 30, 아마 45, 60, 내 정도 되잖아, 내 정도. 60을 가지고 절반을 자르면 2분의 1이야. 맞나? 이 2분의 1을 또 반을 자르면 4분의 1이 되는 거야. 이 개념이야. 분수라는 게. 이해돼? 그래서 1시간은 4분의 1을 봤을 때 몇 분일까? 1시간에 4분의 1은? 이건 뭐 내일 문제다. 자, 1시간에 4분의 1은 몇 분일까요? 설명 잘 줬어. 1시간을 60분으로 생각했을 때, 자, 60분을 4등분으로 나눴을 때, 자, 2등분이면 쉽지. 2등분이 뭐야? 절반이잖아. 60의 절반은 뭐야? 60의 절반은 30분이잖아. 60의 절반이잖아. 망설일 게 없어요. 맞아, 아니야.
60의 절반 30 맞지? 맞나? 자, 그리고 나서 또 절반 나누면 이게 4분의 1이거든. 안 그러면 이거 생각해야 돼. 자, 이거는 번외적인 문제인데, 자, 60이라는 숫자를 4분의 1로 했을 경우에 얼마가 됐을까? 막 물어보자, 맞지? 맞나? 이런 선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전체 시간이 60이라 생각했을 때, 1분부터 60분을 생각했을 때, 2분의 1이잖아, 그게 절반은. 이거 30분이겠지. 맞나? 이게 2분의 1이야. 안 되는 건 2분의 1이니까. 두 개 중에 한 개니까. 맞지? 2분의 1 되겠지. 그리고, 여기 또 절반 짜잖아? 30의 절반은 15겠지. 맞나? 또 절반 자르면 30에서 60이니까 45가 되겠지. 이해돼? 요거 내적인 문제지만 요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라는 것도 많이 나와. 그래서 요 개념을 네가 알고 있으면 엄청 유리해. 되겠나? 1시간을 생각했을 때, 아, 1시간은 60분의 1시간이다. 60분은 1시간이다. 요 개념도 알고 있잖아, 이미. 맞지? 요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응용해가지고 문제를 풀라는 것도 많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 있는 것들, 뭐 수학과 관련된 것들이 많단 말이야. 이해되나? 이런 것들을 두고 알고 있어야지 네가 이런 문제를 풀 때도 아, 시간 문제가 나오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 이해됩니까? 시간뿐만이 아니라 거리를 생각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범준이가 100m 달리기를 한다. 자, 100m 달리기 하는데 얼마나 걸려? 보통? 몇 초 걸렸어? 학교에서? 그래서요? 그래서 15초? 이렇게 걸려? 20초? 그러고 더 걸려? 25초? 그렇게 안 걸릴걸, 보통 한 15, 남자애들은 15초 걸리잖아. 20초 걸려? 많이 늦네, 그거. 좀 빠르다 싶으면 15초 이대로 걸잖아, 맞지? 육상 선수들은 막 11초, 12초 나온다, 이거, 맞지? 그렇게 생겼을 때, 아, 100m 거리를 달리는 시간, 몇 초, 이런 것도, 거리 분해, 속력, 나는 몇 초가 걸린다. 거리, 속력, 시간, 이런 것도 해가지고 문제 나온단 말이야. 지금은 안 배웠잖아, 맞지? 중학교 가면, 아, 이 거리를 달리는데 몇 초가 걸릴까요? 이런 문제 나온단 말이야. 나는 100m를 갖고, 그 중간에 한번 쉬었어. 나는, 이 쉬는 동안에 쉬고 나서 다시 60km 달렸어. 뭐 이런 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이게 다 실생활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수학적인 생각인데, 이 간단한 것들을 수학 문제로 보잖아? 그러면 엄청 헷갈린다. 그렇지? 헷갈리지? 네. 근데 그냥 생각해. 아니, 100m 학교에 운동하니까 100m 걸렸어. 학교에 말하잖아. 20초 걸렸어. 20초. 100m 20초 걸렸구나. 이렇게 속력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 운동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 이해돼? 그래서 소금물 짜. 짜지? 근데 소금물이 짠데, 이 짠 농도가 얼마인데, 여기다가 소금을 더 넣었어. 물을 더 넣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소금물을 더 짜게 만들었어.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지금 수학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학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는 이런 기준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낯설어. 소금의 농도가 이런 것들. 근데 속력이라든지, 내가 몇 미터를 갔다든지, 만지지 마라. 말도 빨리 신다 마라. 좀 시간이 거의 안 하는데, 손해만데. 네가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수학적인 계산으로 한단 말이야. 또 돈 계산할 때 어때? 돈 계산할 때 자, 내가 슈퍼마켓 가가지고 내가 아이스크림 사 먹는다. 하나 슈퍼마켓 갈래. 아, 근데 2,000원이겠네. 2,000원 줬어. 자, 나머지 더 들어서 얼마일까요? 얼마 줬대? 1,500원짜리니까. 오나만하게 500 맞겠지. 맞지? 2,000원 됐으니까 1,500원짜리 샀으니까 2,000원 됐으면 500원 더 들어가잖아. 이런 것들은 근데 수학의 문제로 나오잖아. 그럼 엄청 헷갈려 또. 맞지? 이게 왜 그럴까? 생활할 때는 쉽잖아. 1,500원짜리네. 2,000원 있으면 2,000원. 얼마 2,000원이야? 그럼 아줌마가 400원 줬어. 그럼 돈 좀 가만히 있을래? 어떻게 할 거야? 아줌마가 100원 모자란데 이 말 안 해야겠다, 안 하겠다. 그래. 이게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학적인 일상이란 말이야. 맞아, 아니야? 이런 것들이 문제 나온단 말이야.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겠지. 범준이는 날씨가 더워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1,500원짜리를 사 먹으려고 합니다. 아주머니한테 2,000원을 냈습니다. 아주머니가 1,700원을 300원을 거슬러 주었습니다. 받지 못한 거슬러 돈은 얼마일까요? 문제가 났어. 이런 식으로. 그럼 범준이가 그거 읽으면서 엄청 헷갈리겠지. 근데 실생활에 내가
슈퍼만 써가지고 편집 넣어가지고 아직은 1,500원짜리 확인했고 자 1,500원짜리 2,000원 들고 저기 2,000원 아줌마 줘 2,000원이야 하고 했는데 아줌마가 300원 줬어 더 줬어 얼마 보전해? 200원 아줌마 200원 보전해요 200원 더 주세요 하겠어 안 하겠어 바로 그래 근데 그거를 수학생 계산으로 하겠나 2,000원 100, 2,500원인데 그럼 이게 계산 안 한단 말이야 자연스러운 일상이란 말이야 맞지? 아주 자연스럽단 말이야 이게 그래 그 자연스러운 일상을 우리가 수학으로 보게 되면 왠지 아이들은 어려워한단 말이지. 이게 다 수학이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 요 정도 시간, 한 시간을 생각했을 때, 자, 4분의 1 시간은 몇 분일까요? 하고 할 때는, 한 시간은 60분이니까 60분을 4개분으로 했을 때, 4등분 중에 한 등분 4분의 1이니까, 15분이군요. 15분요?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수학적인 생각이야. 그냥. 알겠나? 오늘 여기까지 하고, 쉬운 문제를 하나 더 해보고 요 두 문제를 풀어보고 숙제는 많이 내지 않겠다. 딱 두 장만 붙겠다. 좋지? 연사 문제 두 개 붙여줄게. 네. 요 두 문제. 식을 쓰면서 풀어라. 식을 풀면서 식을 적으면서 풀어라. 감탄하지 마라. 옆에 쭉 적어라. 쭉 적어라 옆에다가 다른다. 감탄하지 마라. 식을 적어라. 옆에 분모가 뭔지 정확하게 적어라. 풀어보세요. 아무리 그렇지. 다시 풀어보세요. 아니, 그냥 풀고 있어. 아무리 풀수 없는데. 풀었어요. 그래서? 좋았어. 쉬운 건 두 장이라. 이게, 제로. 전에 써야 되니까. 보자, 제대로 뭐냐, 식을 실했는데 말이야. 식이 안 나오고, 바로 또 암산하고, 막 위에 지금 메모면 돼, 메모. 이게 메모랬지. 식이 안 되는 말이야. 알겠나? 범준이가 쓰는 요거는 메모란 말이야, 그냥. 내가 지금 공부한 거를 위에다 적어놓은 식이 아니란 말이야. 선생님이 따라 학교 선생님 보고, 친구들이 보고, 이거 보자, 이거 왜 이거 적었어? 물어보는 말이야. 이건 식이 아니란 말이야. 식이란 거는 그 과정을 쓴다 그랬지. 이해됩니까? 과정을 쓴단 말 알겠나? 답은 한번 보자. 답은 맞았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답이 틀렸다. 그럴 경우는 처음부터 풀어야 된다. 이건 뭐야 썼어? 3과 3과 40분의 20을. 약분 안 됐잖아. 약분. 그지? 맞아. 3과 3과 20분의 11을. 된다. 이제 푸는 방식 고쳐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진짜. 나중에, 봐봐. 해석해 봐봐라. 나중에 돼 있지. 이게 식이란 말이야, 식. 봐봐. 통분한 과정부터 쫙 해가지고 계산한 것까지가 딱 나오지. 자, 이 문제 풀었는데, 이 통분해가지고,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답이 나왔네. 이런 식으로. 과정이란 말이야, 과정. 이게 식이란 말이야. 나중에 이 식을 적으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이해되나? 그럼 범준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메모만 해놨어. 숫자 적어놓고. 늘려놓고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길게 쓰라고 하면 네가 길게 쓸 자신 있나? 그러니까 연습했단 말이야. 미리 이렇게 써. 보통 애들이 이렇게 푸는 말이야. 다른 애들은. 민재도 그렇고, 김민, 권민도 이런 과정을 쓴단 말이야. 맞지? 근데 너는 이렇게 쓰면 되겠어? 안 되겠지? 남들, 친구들 한 것처럼 이렇게 쓰는 과정을 네가 익혀놔야 돼, 지금은. 이해됩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이것도 봐라. 네가 과정을 쓰는 거 연습 안 하니까 틀린 이유가 있나? 다 틀리잖아. 왜 틀렸겠노? 네가 과정 쓰는 연습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습관이 안 단 말이야. 이 과정이 왜 나왔는지는 이게 왜 이게 나왔지? 지금 뭐 알 수도 있을 거야. 봐봐라.
가만 봐봐라. 알겠지? 이게 왜 나왔을 것 같아? 왜 이 써진 숫자가 들어가는 이유를 알겠나? 왜 36이 나왔을 것 같아? 36이 나온 이유는? 36이 나온 이유는 통분을 해가지고 분자에도 똑같은 숫자가 공적되어 있다고. 봐봐. 59, 45. 맞지? 그렇게 네가 이런 방식 알잖아. 지금 식으로 공식을 알잖아. 맞지? 근데 이거는 지금 범준이 그 방식은 알지만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식이 세워지면서 풀어지는 과정은 네가 연습을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풀리는 이유란 말이야. 얘들아. 이 문제는 오히려 더 쉬운 문제거든? 쉬운 문제인데 네가 틀렸다는 거는 이 과정 자체를 네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낯설다. 내가 머리로 X자 모양을 해가지고 곱하는 것까지는 아는데